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함정 10일 습관 약속 실천 계약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11번째 강의로 습관 약속 실천 계약 편입니다. 옛날에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충치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묘안을 찾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모두가 존경하는 동네 어른을 찾아갔죠. 어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말해줄 수 없고 다음 주 이맘때쯤에 오면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다. 엄마는 의아해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어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탕을 충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너처럼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간 뒤로 일주일 동안 사탕을 한 개도 먹지 않았다. 나도 해냈으니 너도 해낼 수 있다. 여기 등장하는 동네 어른은 유명한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도 아마 사탕 중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습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넥타이를 꽉 조이는 습관은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고요.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습관은 요통을 일으킵니다. 오랜 시간 컴퓨터 마우스 작업을 하는 습관은 척추 측만증을 유발하죠. 대사증후군이란 게 있습니다. 고혈압, 복부 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의 여러 위험 요인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대사증후군은 현대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만성 고질병입니다. 운동 습관, 식사 습관, 음주 습관, 흡연 습관, 과로 습관, 각종 스트레스 등 잘못된 습관이 주 원인이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습관을 바꾸면 성격과 운명이 바뀝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습관 바꾸기가 필요하고요. 행복을 위해서는 습관 정복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습관 정복 전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그는 습관 정복의 방법에 대해 5D로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5D는 Desire, Decision, Determination, Discipline, Do it right now입니다. 우선 습관을 바꾸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목표를 정해야 하고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꺼이 하는 결심과 강철 같은 의지가 동반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 끝없는 연습과 연습, 그리고 훈련이 있어야 하죠. 엄격한 규율은 부자에 이르는 마스터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습관은 한 번에 하나씩 정복하는 1+1 원칙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해야 하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서 나쁜 습관을 고치는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나름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2차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반복하게 되는데요. 우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하게 되는 나쁜 습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 긍정적인 의도를 찾습니다.
이어서 나쁜 습관 대신 의도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체중 감량, 운동하기, 금연, 금주, 독서하기, 저축하기, 일 미루지 않기 등 많은 것을 계획하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실행해 보지만 대부분 작심삼일로 허탈하게 끝납니다. 성격과 운명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서 오고요. 올바른 습관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서 옵니다. 모든 습관은 선택과 결정의 산물입니다. 변호사이면서 경제학자인 이안 에어즈는 습관에 관한 탁월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채찍과 당근인데요. 작심삼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행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속 실천 계약입니다. 약속 실천 계약은 비합리적인 인간을 조련하는 최고의 행동 경제학적 전략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하고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감성과 본능에 의해 쉽게 지배되고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상대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고요. 제3자의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약속 실천 계약은 자기 결박 약속입니다.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스스로 꼼짝 못하게 해서 좋은 습관을 강제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탁월한 방법이고요. 현대인의 습관 정복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약속 실천 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인 설계. 둘째, 자기 결박 약속. 셋째, 약속 형태. 넷째, 약속 대상. 다섯째, 약속 유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유인 설계입니다. 약속 실천 계약은 목표 달성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행동 전략입니다. 유인 설계라고도 하죠. 현대인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목표 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행동 이론입니다. 행동 이론은 현대 사회의 가정, 학교, 직장,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인데요. 목표 달성에 대해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강화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채찍과 당근으로 알려져 있죠. 상벌은 즉각적일 때 보다 효과적이고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행해질 때 보다 효과적입니다. 통상 상벌은 효과적이지만 계속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곧 반응이 무디어지기 때문에 효험이 떨어지죠. 특히 벌이 많이 행사되면 조직의 복지부동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은 기대성, 수단성, 유인성으로 구성됩니다. 기대성은 노력에 대한 수행인데요.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을까를 자문하는 겁니다. 수단성은 수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행을 해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이죠. 유인성은 보상이 내게 주는 가치입니다. 보상 내용이 내가 좋아하는 것일까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으면 닌텐도 게임기를 사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고 100점을 받는 것은 수행이고 닌텐도 게임기는 보상입니다. 즉, 노력, 수행, 보상 순서로 구성되죠. 삼박자가 잘 맞을 때 목표 달성을 향한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기대 이론은 인간이 합리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습관이나 본성은 비이성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휴강하면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은 개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화 이론의 반대죠. 사람은 일을 할 때 욕구 충족 여부에 따라 동기 유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설정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가장 각광받는 이론으로 모든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표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약속 실천 계약은 강화 이론, 기대 이론, 목표 설정 이론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행동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한 행동 전략입니다. 에어즈는 행동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기존에 채찍과 당근을 수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유인 설계를 구성했습니다. 1. 단순히 잘했을 때 주는 것이 당근이고 못했을 때 내리는 것이 채찍이 아니다. 2. 무조건 큰 당근, 무조건 강한 채찍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3. 당근과 채찍, 보상과 처벌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4.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설치하여 성과 창출과 조직 통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5. 인간과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당근과 채찍은 인간 본성에 맞게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6. 인간 본성인 손실 회피성, 시간 선호성, 현재주의, 또래 압력, 기대 손실 등을 고려하면 효과적이다. 이러한 유인 설계는 흡연, 음주, 과식, 일 미루기, 게임 중독 등을 다스리는 데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자기 결박 약속입니다. 약속 실천 계약은 자기 결박 약속입니다. 자기 결박 약속은 일종의 강박적인 약속입니다. 흔들리는 자아를 다잡고 통제불능의 팀원을 다스리죠.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탁월한 유인 설계입니다. 유인 설계는 약속 형태, 약속 대상, 약속 유지로 구분됩니다. 최초의 자기 결박 약속의 사례는 히랍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에서 유래합니다. 히랍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 후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항해 도중 사이렌이라는 마녀의 요염한 노래에 유혹되어 난파될 위험에 처하죠. 그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의 온몸을 배에 결박하여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마스 셀링은 유괴범으로부터 살아나는 기발한 방법으로 두 가지 자기 결박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숨겨야 할 정도의 아주 깊은 비밀을 고백한다. 둘째, 유괴범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도록 한다. 이러한 것은 유괴범이 잡히더라도 경찰에게 그가 유괴범이라고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유괴범 입장에서는 굳이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넬 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자기 결박 약속에 대한 재미있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상황 1. 당신은 20만 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있다. 지인이 그 가방을 강렬히 원한다. 지인이 가방을 훔치면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고소하려면 일을 하루 쉬어야 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20만 원 이상 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상황 2. 둘이 식당 동업을 하려고 한다. 당신은 경영의 베테랑이고 상대는 뛰어난 요리사이다. 둘이 힘을 합하여 정직하게 일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장부를 속일 수 있고 상대는 식품 유통을 속일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승승할 수 있는가? 인생살이에서 이성적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지만 감정으로 잘 해결되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황 1에서 손해 나더라도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비합리적인 인간임을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2에서도 배신하면 보복한다라는 식의 강한 감정이 오히려 사업에 득이 될 수 있죠. 합리적인 행동보다 감정을 동반한 비합리적인 행동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기 결박 약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합니다. 미래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고요. 하나 또는
여러 선택 대안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인센티브를 바꾸어 자신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강박적 계약을 통해서 선호가 역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 약속은 감정이 문제 해결에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접근보다 감정에 맡길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습관 정복에서 친구와의 약속, 강박적 계약, 상호 책임 등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기 결박 약속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 강제 저축을 위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2. 아침 운동을 가지 않을 때마다 벌금을 내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3. 국가에서 강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어길 시는 벌금을 부과한다. 4.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물자리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다. 5. 1년간 담배를 끊기 위해서 친구에게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맡겨 놓았다가 성공하면 되찾는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약속 형태입니다. 약속 형태는 약속 실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 설계입니다. 유인은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행동의 목적물을 말하고요. 전통적인 유인은 선택 유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보상으로 환산하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선택 유도는 보통 사전 약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되는 평범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예로 CEO 스톡 옵션, 채찍의 예로 교통 혼잡세가 있습니다. 약속 실천 계약에서는 좀 더 강력한 유인을 설계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황당한 당근과 채찍을 적용합니다. 바로 반대 유인인데요. 반대 유인은 상대방의 반대 행동을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상대가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선택 대안의 폭을 축소하거나 아예 제거합니다. 선택 신호라고 하죠. 선택 신호는 보통 자기 결박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환상적인 당근과 끔찍한 채찍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당근은 거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자포스사에서는 신입 직원에게 입사교육 4주 기간 중에 퇴사할 때 200만 원의 퇴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누구든지 퇴사하고픈 유혹을 받죠. 일종의 탈퇴 보상인데요. 불량 직원을 걸러내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선택 불가능한 제안도 있습니다. 금연에 성공할 때 대가로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끔찍한 채찍은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나쁜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자포스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연장 연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일종의 가입 벌금인데요. 충성 직원을 선택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선택 불가능한 제안도 있습니다. 금연에 실패할 때 대가로 5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반대 유인을 통해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에 의해 선택 후에도 일관된 정당화 행동을 보입니다. 선순환 효과가 있죠. 끔찍한 채찍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참여 제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적인 당근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실효성 없이 많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반대 유인의 경우에는 전통적 유인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성공하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속 실천 계약의 몇 가지 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 선택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하기에 너무 환상적인 당근이나 수용하기에 너무 끔찍한 채찍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나쁜 행동은 값비싼 판돈을, 좋은 행동은 저렴한 판돈을 걸 수 있습니다. 셋째, 더 많은 판돈을 걸수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담배 끊기 계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판돈은 $20인 반면
실패한 사람들의 평균 판도는 6달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채찍을 끝까지 책임져줄 상대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심사위원을 둘수록 후원자를 많이 둘수록 계약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 결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픽은 약속 대상입니다. 약속 대상은 약속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와 계약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죠. 사람 관계는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고요. 사람 관계는 돈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근과 채찍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하지 못할 때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속 실천 계약에서 또래 압력은 중요한 약속 대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위 사람들의 압력에 따라서 행동하죠. 주위 사람들의 말 때문에 결국 당나귀를 메고 간 이솝 우화에 당나귀 팔러가는 노인과 아이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래 압력에 의해 남들처럼 행동하면 안전하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에너지 사용량 비교 요금 청구서를 발부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웃과의 사용량을 비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토픽은 약속 유지입니다. 약속 유지는 약속 실천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약속 실천 계약이 완료되면 약속 유지로 바로 전환해야 합니다. 약속 유지는 쉽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기 쉽고 그나마 성공한 체중 감량도 대부분 연이은 체중 유지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장기간 연구를 통한 결론입니다. 첫째, 다이어트한 사람들은 6달 후 평균 5.5kg을 감량합니다. 그렇지만 2년 뒤에는 감량한 체중의 절반 정도가 돌아옵니다. 둘째, 3달에서 6달 성공적인 체중 감량이 1, 2년 지나면 대부분 원상복귀합니다.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셋째, 통계적으로 체중의 10% 이상을 빼는 것은 위장 접합 수술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넷째, 자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인 5에서 10%를 세워야 합니다. 우선 최고 10% 체중 감량이 성공한 경우에만 추가 감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다이어트 일기는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만 체중 유지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폭식과 자기 비난으로 빠지기 쉽죠. 여섯째, 원상복귀된 사람들은 감정적인 섭식을 많이 하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체중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TV 시청 시간이 2시간 이내입니다. 약속 유지의 핵심은 변화를 위한 마음 다잡기입니다. 마음 다잡기는 앞서 설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습관 정복 방법인 5D가 가장 탁월합니다. 성공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의지력이 많이 좌우됩니다. 의지력이 약할 경우에는 목표 달성한 부분을 강조해야 동기부여가 잘 되고 반대로 의지력이 강한 경우에는 목표 미달성 부분을 강조해야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복잡한 목표는 잘게 쪼개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심각해지자 동네 사람들은 근방에 유명한 도인을 찾아가 묘안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으로 한적한 곳에 초막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도인은 일주일을 밤낮으로 초막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렇게도 맑았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억수 같은 비가 퍼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매우 의아해하면서 도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도 오랜 가뭄을 뚫고 이렇게 비가 오도록 했습니까? 도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 밤낮으로 내 존재에 대해 골똘히 묵상하고 그것을 정돈했다네. 존재가 정돈이 되면 세상이 정돈된다네. 이것이 가뭄이 비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 이유일세.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예화입니다. 사탄은 고도의 유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험은 높은 산으로 데려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자신의 존재를 훌륭히 정돈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말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린 자만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그러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 having이고요. 행복이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 doing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잘못된 습관은 과도한 doing과 having에 해당합니다. 지나친 doing과 having은 성공이나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적절한 doing과 having이 중요하죠. 조화와 균형, 중용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 being입니다. being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신,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무위자연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게 될 때 나쁜 습관을 순식간에 고칩니다. 여자들도 남자를 사랑하게 될 때 좋은 습관을 즉시 선택하죠.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습관과 성격까지 바꿉니다. 성경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이룬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남 사랑을 이룬 자가 이웃과 나라를 위해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주는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